모두를 위한 연기예술 루시아트 장우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인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현재 굉장히 인기리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시리즈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배우들은 이러한 기생생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 굉장히 기이한 어떤 형태를 가진 이런 크리처라고 하는 이 기생생물, 그 새로운 생명체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우들의 기초 훈련, 혹은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동물 관찰이라는 작업입니다. 동물 관찰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에서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작업, 세 번째는 역할에 대한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에서 역할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요. 타인에 대한 작업, 즉 사람을 포함한 직업 관찰, 그리고 동물 관찰, 사람 관찰, 가수 관찰이라는 그 관찰 훈련을 통해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역할로 변신하기 위한 혹은 건너가기 위한 중간 과정의 훈련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동물 관찰이 이 크리처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관찰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많은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모방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유기체의 구조라든지 어떤 습성, 성격, 성질도 이해한 다음에 움직임들을 차츰차츰 배우에게 입혀보는, 즉 체화하는 과정들을 가지는 게 동물 관찰의 기본 과정입니다. 동물 관찰할 때는 사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동물 혹은 크지 않고 작은 생명체 혹은 동물 혹은 전혀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진 동물들 혹은 때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 기생생물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동물들, 전혀 알 수 없고 세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이런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작업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배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전혀 상이한 어떤 생명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들을 하는 게 동물 관찰인데요. 다시 기생수 더 그레이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는 기생생물, 즉 외계에서는 기생생물이 등장하죠. 이 기생생물의 특징은 얼굴이 열려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면서,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하면서 이 기생생물의 어떤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촉수의 형태를 띠고 공격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생물을 연기할 때 어떤 식으로 배우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관찰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기생생물의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내가 기생생물의 이미지를 알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감독님과 혹은 영상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촉수가 움직일 때 내가 어떠한 근육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떠한 식으로 힘을 써서 찌르거나 휘두르거나 혹은 당겨서 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상상하고 이것들을 내 감각과 연결되고 근육과 연결될 수 있게끔 내 의지와 내 의식적인 움직임과 의식적인 활동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것들을 마지막에 CG라는 그 최종 결과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 중간 과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독님과 조율하는 겁니다. 연상훈 감독님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감독, 영화 감독 출신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크리처물을 제작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이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현장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기생생물이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기생생물 움직이는 장면들을 미리 배우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정확하게 가만히 서 있는, 배우 스스로는 가만히 서 있지만 그 촉수의 움직임과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결하는 그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 혹은 영상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기하기에 굉장히 연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상을 확인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연기했을 때는 연습한 것처럼 그 촉수들을 움직이는 느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때 목의 움직임이라든지 힘을 준 느낌이라든지 어떤 눈에 힘을 준다든지 혹은 머리 쪽 혹은 뒤쪽 체중 이동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들 밸런스를 잡는 거죠. 이렇게 연기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감독님을 통해서 첫 번째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CG 작업을 통해서 편집하고, 이것들이 문제가 없으면 계속 나머지 후반 작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시 재촬영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이 감독님과 배우의 상상,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화 혹은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통 우리가 CG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배우가 있고 나머지는 CG의 작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구현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신체, 그리고 그 상상의 모습들과 배우의 신체가 연결되는 그 접점 지점,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돼서 어떤 신경과 감각과 힘의 움직임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혹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작업들을 배우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면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체화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최종 결과로서 영화를 봤을 때 혹은 시리즈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색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동물 관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감독님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CG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한 어떤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한 리뷰였고요. 동물 관찰을 통해서 배우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들과 관련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